주니어 고릴라 영문법 레벨 2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문장의 종류를 공부하면서 1형식부터 4형식까지 쭉 공부해 왔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5형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형식은 4형식이랑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요. 둘이 구별해낼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자, 일단 5형식의 기본적인 형태는 바로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입니다. 주어는 문장의 주인공이고 동사는 동작이나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였고, 그리고 목적어는 무엇뭐를 이라고 해석이 보통 되는 것으로 이 동사의 목적이 되는 그런 단어였죠. 그럼 목적격 보어라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어라는 말은요, 배웠기 때문에 아마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바로 보충 설명 말입니다. 우리가 이 형식 공부할 때 주어, 동사, 보어, 이 보어가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보어 역시 보충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다만 앞에 목적격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이 형식은 앞에 나왔던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줬던 것과는 달리 바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는 것을요,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 목적격, 보어. 즉, 이 둘은 같은 상태, 같은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자, 4형식이랑 헷갈리는 이유는 바로 4형식, 5형식 둘 다 4개로 구성되어 있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문장이기 때문이죠. 하나, 둘, 셋, 4개이듯이 4형식 역시 하나, 둘, 셋, 4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헷갈려요. 하지만 차이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4형식, 5형식 나눠둔 것이겠죠. 5형식은 목적격 보어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기 때문에 둘이 같지만 4형식의 경우에는 둘이 같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네, 4형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는 같지 않은 것이에요. 네. 왜냐면 I gave her a car. 나는 gave 주었습니다. 그녀에게 자동차를 주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이 문장, 그녀가 자동차가 될 수 없고 자동차가 그녀가 될 수 없죠. 그러하기 때문에 4형식이고 둘은 다른 개체로 있기 때문에 이건 4형식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오늘 지금 배울 것은 바로 5형식으로 다르다라는 거 한번 비교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는요 5형식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형식의 대표적인 동사는요 make, think, find, elect 등등등이 있어요. 자, elect라는 말은 이제 선출하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뭐 회장으로 뽑다 이럴 때 쓰는 말이 바로 elect입니다. He made her a singer. 자, 이 첫 번째 인문 한번 보실게요. 그는요, made,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make의 과거형인 made는 이제 만들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요, 누구를 만들었냐면요, her, 그녀를 만들었대요. 어머, 좀 이상하죠. 자, 그녀를 무엇으로 만들었냐면요, 바로 a singer, 가수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는 그녀를 가수로 만들었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키워냈다 뭐 요렇게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할 수 있는 문장이 될 텐데, 중요한 건 바로 그녀가 싱어고, 그리고 싱어 즉 가수가 그녀입니다. 둘은 같은 사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5형식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예문을 보실게요. 나는 consider, 나는 여기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consider인데요. you, 당신을 smart, 똑똑한 이라고 여깁니다. 생각합니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도 역시 you라는 사람과 smart라는 이 상태가 같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겠죠. 당신이 스마트하고 스마트한 게 바로 당신이라는 의미임을 우리는 이 문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스마트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시죠? 자, 요게 바로 오형식이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예문도 볼게요. They, 그들은, 자, find의 과거형인 found가 나왔어요. find는 찾다, 발견하다라는 뜻이죠.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him, 그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가 dead, 죽은 상태래요. 죽어있는 그를 발견한 거겠죠? 그들은 그가 죽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발견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요 힘과 dead한 사람은 동일 인물입니다. 즉 같은 사람인 것이죠. 자, 요렇게 우리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목적격 보어를 살펴보면서 오형식을 한번 익혀보았는데요. 여기 이 목적격 보어에 온 게 다 공통적으로 보시면 명사, 형용사, 그리고 형용사, 이 주근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명사랑 형용사만 보어로 쓸 수 있느냐? 근데 오형식을 쓰다 보면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이 자리에 동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 목적격 보어의 특성상 우리는 보통 명사랑 형용사만 오는 줄 알고 요렇게 대표적인 것들 본 것과 같은 문장만 있을 것 같은데 오형식에서 요 자리에 바로 동사가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요것들을 모아서 한번 공부를 꼭 해봐야 되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서 지켜져야 하는 커다란 규칙 중 하나는 바로 한 문장 안의 동사는 한 개여야 한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형식에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가 오게 되면 동사가 두 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동사가 두 번째 동사의 모양을 결정하게 되고요. 이 동사의 모양이 동사 원형이냐, 투부정사냐, 아니면 ing 형태이냐에 따라서 이 첫 번째 동사가 나눠진 이름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울 지각동사, 사역동사, 준사역동사와 같은 것들입니다. 사실은 요 이름들은요, 다 일반 동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동사를 커다랗게 봤을 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바로 비동사, 일반 동사, 그리고 그 일반 동사 안에서 우리가 문법적으로 체계화하여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이와 같은 동사들이 생겨난 것이고요. 결국에는 다 일반 동사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사역동사라는 것입니다. 사역동사, 자, 사역동사의 이 사역이라는 의미는 바로 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사역은 바로 일을 시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역.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have, make, let으로 사역동사답게 시키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make와 have의 경우 우리가 가지다, 만들다 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오형식에서 쓰이게 되면 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고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뜻은 가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사역동사니까요. 자, 사역동사는 여기 이 동사들이 요 자리에 오게 되면, 즉 첫 번째 동사가 사역동사로 오게 되면 두 번째 동사의 모양을 동사 원형으로 결정짓게 됩니다. 동사 원형이라고 하면 ed가 붙는다던가 아니면 s가 붙어 있다던가 하는 일들이 없이 원래의 형태, 동사의 원래 형태, 즉 동사의 생어를 보여줘야 하는 것을 우리가 동사 원형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꾸밈이 없는 상태니까 생얼이겠죠. 자,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이러한 것들이 오게 되면 이 자리의 동사는 동사 원형 되고 ing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지각동사라고 하게 됩니다. 지각동사. 자, 지각하는 그런 기관을 우리 얼굴이나 몸에서 찾아보면 바로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feel, hear, listen to, 그리고 see, watch 등등등 있는데요. 자, 지각동사랑 감각동사가 굉장히 흡사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이 형식인 경우에 문법을 배우기 위해서 뒤에
형용사가 오는 걸 우리가 감각동사라고 해서 이제 감각기관에 해당하는 그런 동사들을 배우게 된 거고요. 지금은 오형식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아예 못 와요. 뭐가 와야 돼요? 동사가 와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지각동사라는 문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개를 또 구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게 되는 경우가 있고, 자, 그러면 지각동사도 아니고 사역동사가 아닌 경우는 더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경우는 원래 커다란 원칙이었던 동사가 두 개 오면 안 된다라는 원칙에 따라 여기는 특별하게 동사가 원형이 됐던 거고요. 다시 to를 붙일 수 있게 되고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동사가 두 개가 아니라 딱 봐도 to가 붙어 있으니까 동사가 하나만 여기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사역동사, 지각동사, 그리고 그 밖의 동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예문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어떤 얘기인지 너무 이론적이었으니까 예문과 함께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I let my son clean his room. 자, 요거 우선 문장을 한번 어떤 역할이 있는지 요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I는 주어의 역할이겠죠? let은 동사입니다. 동사로 시키다라는 뜻이고요. My son. 자, 나의 아들이니까 요게 한 덩어리가 되고 clean his room. 그의 방을 청소하다. 자, 여기 동사 clean에 따라 나온 his room이기 때문에 요렇게 한 줄로 우리가 이렇게 덩어리를 지어보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로 이루어진 문장이죠. 나는 시켰습니다. 누구에게 시켰었겠어요? My son, 나의 아들에게 시켰겠죠. 무엇을 시켰냐면 clean his room, 그의 방을 청소하는 것을 시켰어요. 이게 문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청소하다라는 동사가 필요한 경우였겠죠. 그리고 그 청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요. 나의 아들이 합니다. My son이 clean his room을 하고요. clean his room을 하는 건 my son입니다. 나는 안 해요. 나는 시키는 동작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원하는 문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동사가 let도 필요했고 clean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동사는 하나만 있어야 한다는 큰 원칙이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동사가 두 번째 동사의 모양을 결정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동사가 let, 즉 시키다라는 동사이다 보니까 동사 원형으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놔두면 되는 게 바로 clean입니다. I let my son clean his room. 자, 이거는 자칫 보면 동사 원형이 두 개가 보이다 보니까 틀린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실 수가 있지만 사역동사라는 시키다라는 동사가 왔기 때문에 clean이 어법적으로 맞다가 이 문장의 핵심이겠죠. 자, 두 번째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I saw him dance라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주어 I, 보았다, C의 과거형 saw, 그를 의미하는 목적격 형태의 힘이었고요. 그리고 댄스는 춤추다라는 뜻으로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가 춤을 추고 춤을 추는 건 그예요. I라는 주어는 춤추지 않아요. 나는 saw, 보았습니다. 보기만 했어요. 힘이 춤을 추고 춤을 추는 건 힘. 자, 그러다 보니까 he가 춤을 추다라는 동사가 와야 하는 문장이다 보니까 동사가 C도 있고 댄스도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게 되죠. 한 문장 안에 동사가 두 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동사가 두 번째 동사 댄스의 모양을 결정 지으려고 보니 C라는 동사는 지각 동사더라. 그래서 지각 동사는 여기가 동사 원형이 오더라. 이것은 맞는 문장이더라. 올바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었죠. 지각 동사는 ing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댄스도 가능하지만요. 댄싱하고 와도 알맞은 문장입니다. I saw him dancing. 자, 요렇게요. 아무래도 여러분 ing가 이렇게 오는 여기 요 형태는 조금 그 행동을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지어주세요. 요 목적어에 온 게 요 하는 요 동사를 하고 있는 걸 본다. 저 이렇게 네 보다를 아주 대표적인 지각 동사로 기억하시고 ing도 가능하다. ing도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키다는 동사 원형만 가능하고 지각동사, 즉 보는 동사 대표적인 것 뿐이에요. 우리 아까 되게 많았죠. 듣다도 있었어요. 자, 보다 라는 동사 뭘 봐요? 행동하는 걸 봐요. 그러다 보니까 생생하게 ing 하고 있는 동작 이렇게 해서 동사 원형과 ing를 둘 다 갖는 거라는 것을 지각동사에 엮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배웠던 대표적인 것들을 제외한 모든 동사를 거의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러한 경우는 첫 번째 동사가 이렇게 와 있어요. 그쵸? 지각동사와 사역동사가 아닌 애들로. 그렇게 되면 두 번째로 온 이 동사는 동사가 아니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게 바로 to를 붙여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얜 동사, 얜 투부정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I persuaded him to go out 하고 알맞은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는 설득했었습니다. him, 그를요. 그가 뭐 하는 거를 설득한 거예요? go out, 외출하는 걸. 여기서 to go out에 여기 go out, 외출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어는 아닙니다. 바로 힘입니다. 그가 외출을 하고요. 외출하는 건 그입니다. 요렇게 해서 나라는 주인공을 설득만 할 뿐이고 to go out, go out 행동하는 것은 힘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문장의 의미도 원하는 대로 요 의도대로 할 수 있고요. 문장에 있어서 문법의 충돌도 없게 만들어주는 거 바로 무엇이다? to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하나 더 알고 있으시면 좋은 게 뭐냐면요. help입니다. help는 시키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사역동사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시키다라는 뜻이 아니니까 사역이라는 게 우리가 한자말로 이렇게 시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사역동사처럼 동사 원형을 취합니다. 그런데 사역동사에 들어가기에 말했다시피 시키다라는 뜻이 없다 보니까 그거에 준한다라고 해서 투부정사도 가능하고 동사 원형도 가능한 거. 약간 걸쳐져 있는 거죠. 자, 사역동사가 우리가 미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잘생긴 사람이라면 우리 여기 그 밖의 동사라고 배우는 거는 약간 일반인, 연예인이라고 할까요? 연예인 미남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일반인이라고 합시다. 여기는 어디까지나 저의 그 과장된 예일 뿐입니다. 근데 사역동사 중에서도 이제 준사역동사, 사역이 아니라 준사역동사 help는 약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게 있죠? 단어 중에 훈남이라는 게 있죠. 훈남. 약간 연예인처럼 잘생겼다고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약간 일반인 외모는 아닌 것 같아. 굉장히 훈훈해. 이런 거 말할 때 훈남이라고 하죠. 또 이 말이 뭐가 있냐면요. 바로 외모가 준수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준수하다라고 하면 뭔가 엄청나게 잘생긴 건 아니고 원빈 막 박보검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게 생겼어요. 그런 걸 우리는 준수하다, 훈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준사역의 이 준이 그런 의미입니다. 걸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 그 사이 경계에 있기 때문에 둘의 특징을 다 갖고, 즉 동사 원형과 투부정사를 둘 다 하고, 그리고 준사역동사라고 이름도 붙여놓고, 하지만 사역동사는 아니니까 시키다라는 뜻은 아니다. 예문 보실게요. I helped, 나는 도와주었었습니다. 누구를 도와주었었냐면요, her, 그녀를 도와준 거예요. 근데 그녀가 뭐 하도록 도와준 거냐면요, get a job, 직업을 구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help가 도와주다란 뜻이지 시키다란 뜻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얘는 준사역동사이기 때문에, 준수한 친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써도 되고 그냥 동사 원형을 써도 괜찮다라는 그 예입니다. 자, 여기 이런 것들은요, 지금 우리가 배운 것들은 잘 이해를 하시고 플러스 어떤 동사들이 해당할 때 어떤 형태들이 오는지를 잘 외워두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에 나오기 너무 좋겠죠. 그러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5형식이고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잘 기억을 해두시고 시험 때, 특히 어떤 시험이든 보러 가기 전에 꼭 요걸 한번 훑어주고 들어가시는 게 아무래도 어법 관련, 문법 관련 문제에 많은 함정을 치기 좋은 그런 파트라서
네, 굉장히 복습을 많이 자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